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실적 이야기로 출발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3분기 영업이익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된 기업입니다. 바로 현대차그룹 소식인데요. 지금 현대차그룹 내 상장사들 총 11곳이 되는데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뛰어올랐다고요?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일단 올 3분기에 현대차 그룹 총 11곳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자동차를 필두로 이제 건설 부품, 철강, 물류 등의 분야에서 이제 괄목한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금감원 전자공시를 좀 살펴보니까 올해 3분기 실적을 공시한 현대그룹 중에 이노션을 제외한 11곳이죠. 11곳에 이노션은 왜 빼죠? 이노션만 제외가 됐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외가 됐었고요. 여기서 매출은 YOY로 7.6%가 증가한 104조 4,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은 현대차, 기아부터 모비스, 제철, 글로비스, 건설, 위아, 그리고 오토에버, BGN스틸, 증권, 로템이 포함되어 있고요. 웬만한 거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로써 현대차 그룹의 상장사들은 올해 2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으로 매출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수출이 많이 좀 줄어들고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GDP에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이슈인 것 같고요. 특히 총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조 3,6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3조 9,900억 대비해서 8.9%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남는 순이익이 1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다는 건 이건 진짜 코스닥 기업들한테도 정말 있기 힘든 건데 굉장히 좀 좋은 레코드가 나온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2022년도에 이제 23조 5,7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연간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이걸 3분기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아직 4분기 남았는데도 3분기 만에 끝내버렸고 합산이 이제 25조 7,900억, 작년 1년보다 오히려 이번 3분기까지가 10% 더 잘 나온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는 진짜 그냥 이제 날로 먹는 겁니다. 많이 찍은 것마다 이제 새로운 레코드를 기록할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새로운 레코드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만큼 실적이 또 다시 잘 나와주지 않으면 또 올해 YOY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년에 좀 이르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미리 드리고요. 어쨌든 매출 비중을 살펴보니까 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총 매출의 64% 그리고 이제 총 영업이익의 80%를 담당했습니다. 여기에 건설 부품, 철강 같은 기업들도 각자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다는 평가 이 한마디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현대 이 그룹을 보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확실히 현재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컬러가 좀 확실해졌다는 그런 표현 좀 쓰고 싶습니다. 이제 신경영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좀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내부 체질 개선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신사업 드라이브도 하고 있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증가는 여전히 ING다. 그래서 내년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최근에 잘 아시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실적을 거뒀습니다. 6조 5천억. 사실 이것 보고 좀 놀랐는데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수주를 거둬왔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1조 2천억 규모의 자동차 공급 사업 수주 나왔죠. 그리고 위아 같은 경우는 전동차요? 네, 맞습니다. 전동차 맞습니다. 그리고 위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이커들과 한 총 1조가 넘는 규모의 이제 등속 조인트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해외 자동차 업체와 이 해상 운송 최대 규모예요. 이게 2조 2천억 규모를 성사시키면서 이게 기본 1조 2조 단위로 쌓여 있기 때문에 수주가 쌓이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재무제표 1년에 찍히는 거 아니거든요. 2년, 3년에 나눠서 찍히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수주 잔고가 쌓인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주가 많이 쌓였는데 왜 주가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기저에서 이런 게 쌓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수급이 돌아서게 되고 분위기만 전환되면 한 번에 돌아서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투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요즘 화제의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문제 기업이 되겠네요. 카카오와 관련한 새로운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주환 한국경제TV 기자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죠. 카카오 지분 1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
예, 요게 지분율 그다음에 지분 목적을 변경을 했다고 하던데 지분 목적을 뭐 어떻게 변경을 한 거죠? 네, 지분율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연금이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 지분율이 5.42%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목적을 기존의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을 한 것이고요. 또 카카오 계열인 카카오페이에 대한 지분도 소폭 줄었고 또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꿔서 어제 이 점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투자할 때 보유 목적을 함께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유 목적의 단계는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 또 경영 참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고요. 자, 일반 투자 단계라고 하면은 단순 투자가 주총 안건에 대한 단순한 의결권 행사라고 하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또 배당을 제한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위법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예전에는 주총에서 거수기라고 불릴 정도로 안건마다 좀 찬성표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데에 그쳤는데요. 점점 투자 금액이 불어나고 있고 또 수익률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민 돈을 지키는 집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한 대상의 국내 기업은 총 1,175개 기업이고요. 이 중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포함한 100여 개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영 참여 케이스도 단 한 건 있었어요. 지난 2019년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 횡령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밝히고 지배구조 개선을 꾀한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일한 경영 참여 사례입니다. 네, 아까 질문할 때 좀 잘못 말했습니다. 11%가 아니라 5.4%? 네, 예,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보유지분 그렇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카카오에 대한 투자를 원래 그냥 단순 투자 이랬다가 일반 투자로 바뀐 목적이 이제 뭔가 이제 한마디 하겠다.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조금 행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 목적을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혐의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창업주가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를 한 모습입니다. 네. 카카오 현 상황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초에 좀 카카오가 SM 인수를 둘러싸고 하이브랑 좀 경쟁을 벌였는데 당시 하이브가 SM을 공개 매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후 4월에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어서 금감원 특사경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배 대표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지난주에 좀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금감원에 출석해서 무려 16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저께 기사들 다들 보셨겠지만은 금감원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3천억 원대 규모의 분식 회계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감리 중에 있고요. 또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포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수수료 수취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이제 콕 집어서 뭐 나쁜 놈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일단 내년 주총 시즌이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이제 표명을 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 될지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주총 공시가 뜨면은 국민연금이 의안을 분석하고 또 이 분석을 가지고 준법 감시를 검토를 하고요. 투자위원회 또 필요할 경우 수탁사 책임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또 주주활동과 관련해서는 주주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일단 배당 정책, 임원 보수 한도, 법령상 위반 우려 사안 등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 범위 내에서 협의할 대상을 먼저 비공개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협의를 진행을 하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공개로 전환을 해서 이후 주주 제한 등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주주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난 적은 없는데요. 최근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비공개로 협의를 하지 않을까, 또 서한 등을 보내거나 이제 협의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먼저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이 이번에 일반 투자로 투자 목적을 변경하기는 했지만요.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 2020년 2월에 지분 9.53%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유 목적이 바로 일반 투자였고요.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지분을 6.36%로 줄이면서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이 보유 목적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개월이 지난 바로 어제 지분율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은 일반 투자로 다시 보유 목적을 바꿨고요. 아시다시피 카카오 주가가 지난 2년간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좀 카카오 투자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어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카오 주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김범수 창업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24.17%고요. 국민연금공단이 이번에 공시한 대로 5.42%, 이외 중국 텐센트의 투자회사 자회사인 맥시모 PTE가 지분 6.3%를 보유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카카오 외에도 다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율과 투자 목적을 공시했다고요. 카카오 외에 좀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습니까? 네, 카카오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4월에 좀 CFD 주가 조작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키움증권이 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이 키움증권에 대한 지분율을 11%로 신고를 하고요. 보유 목적을 역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좀 변경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외 BNK 금융지주에 대한 지분 8.4%, 현대로템 6.97%, CJ 대한통운 9.33%를 보유해 있다고 밝히고 보유 목적을 역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습니다. 이외 효성 TNC와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을 늘려서 10%가량을 확보했고요. 하나오션과 SK 디스커버리 지분도 5%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지분율이 낮아진 기업도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YG엔터 지분율이 6.79%에서 5.78%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9.12에서 8.1%로 하나솔루션도 8.3에서 7.25%로 지분율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네, 한 질문 더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우리 이해앵커가 마무리를 이제 우리 김선영 대표님께 여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닷컴 버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울고 싶을 정도로 지하를 파고 또 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나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해 있지만 김선영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시간상의 문제일 뿐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대장주는 아픈 겁니다. 대장주는 올라갈 때 제일 빨리 올라가지만 깨질 때 제일 많이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확 압축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2차 전지주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제쳐놓고 2차 전지하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3년 전부터 한경 우리 방송국 옮기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 좀 해달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좀 뭔가 바꾸고 싶어하는 어떤 액션들이 취하고 있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또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글로벌 자금 유입 등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 당국 자체가 좀 뭔가 난세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없어야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로 해서 전기차 업황이 문제가 있다, 배터리가 문제가 됐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치킨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끝날 업종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제도 개선 이 정도만 체크 포인트 드리겠습니다.